강은 생명을 품습니다. 강은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제공합니다. 강을 의지한 생명들은 모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생명 하나가 사라지면 생태계도 무너집니다. 강의 생태계는 강이 살아 있어야 건강합니다. 모래톱에 의지해 살아가는 물대새. 모래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여름, 금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대새는 어떻게 날았을까요? 금강 고만하루. 나무꾼이 곰과 혼인해 아이를 낳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멀리 공주보가 보이는 고만하루에는 모래톱이 없습니다. 흰목 물대새입니다. 멸종위기종 2급으로 전 세계 1만여 마리, 국내에는 2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 모래톱에 의지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종입니다. 흰목 물대새는 그 중에서도 자갈밭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풀과 물의 틈새, 좁은 자갈밭에 알을 낳았습니다. 자갈밭이 있던 넓은 모래톱이 풀에 덮였기 때문입니다. 강 반대편, 우거진 숲풀 사이로 좁은 모래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물대새를 만났습니다. 꼬마 물대새입니다. 풀과 물 사이 모래톱 폭은 4m 남짓. 꼬마 물대새가 의지하기엔 너무 좁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는 풀에 덮인 강변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물대새가 작년에 둥지를 틀었던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공원은 여기는 얕고 여기는 높죠. 네. 여기는 자갈 모래가 같이 있죠. 자갈 모래. 네. 여기에서 알을 낳고 키워가지고 여기 애정 같은 거 다 모래톱이에요. 풀이 아니고. 모래톱에 가서 아까 그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새끼들 데리고 다니는 건데 여기 풀이 다 나왔잖아요. 풀이 나니까 여기서 만약 알을 낳고 싶어도 알을 낳게 되면 바로 터져가지고 바로 놓친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데리고 가지를 못해 여기를. 새끼가 여기 못 들고 가. 아, 여기가 풀숲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을 못 낳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위험한 줄 알지만 거기서 낳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풀 속에 나와서 뱀이 네. 이렇게 오면은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물대새는 이만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눈으로 보면 풀이 많으면 풀에 가려가지고 뱀이 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강변 모래톱은 물대새의 훌륭한 먹이 활동 공간입니다. 강변 모래톱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시야가 트여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만하루에 사는 물대새는 먹이를 먹는 게 불안합니다. 풀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마나루 강변은 왜 풀밭으로 변했을까요? 지난 2012년 금강에는 3개의 보가 지어졌습니다. 이곳 백제보도 그중 하나입니다. 보가 세워지고 물이 갇히자 모래톱은 사라졌고 강변은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이제 강변에 풀이 없어요. 보통의 건강한 강에는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 밑에까지 내려가서 지금 알을 낳은 건데,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알을 낳게 되면 이렇게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취약해지는 거죠. 공주보 하류, 유구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에는 모래톱이 풍부합니다. 이곳 모래톱에서도 물대새를 만났습니다. 꼬마 물대새는 한결 여유롭습니다. 모래톱이 넓기 때문입니다. 꼬마 물대새는 4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번식 활동을 합니다. 6월 번식기를 맞아 꼬마 물대새가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메추리할 만한 알은 보호색을 띠어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모래톱은 있지만 이곳에서는 또 다른 인간의 간섭이 물대새를 위협합니다. 모래톱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는 모래톱을 질주합니다. 오토바이 바퀴에 모래톱이 이곳저곳 푹푹 패였습니다. 다행히도 물대새 알은 무사히 오늘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다시 유구천 합수부 모래톱을 찾았습니다. 밤새 어미 물대새가 알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물대새는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물대새의 알은 2개에 그쳤습니다. 알이 줄어든 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알 2개는 물대새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공주보 상류 고마나루에서는 물대새가 풀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비로 물에 잠겼던 알입니다. 보통 조류는 알이 물에 잠기면 알을 포기합니다. 물에 있는 외부 물질이 알에 침투해 정상적인 발화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태 환경이 어미로 하여금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꼬마 물대새는 아이들을 다시 품었습니다. 물대새의 알은 산란에서 부화까지 25일 정도가 걸립니다. 부모는 번갈아 알을 품습니다. 낮에는 암컷이, 밤이나 주변 상황이 불안할 때는 수컷이 알을 품습니다. 꼬마 물대새는 일정 시간마다 알을 굴립니다. 알 속 생명이 발화하려면 내부 온도가 균일해야 하는데 모래톱은 뜨겁고 강바람은 차갑기 때문입니다. 포란 중에 경계 소리가 납니다. 자리를 피하라는 수컷 물대새의 경고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알을 품기 위해 옵니다. 경계태세가 더 강화됐습니다. 꼬마 물대새가 주변 작은 나뭇가지나 돌을 둥지로 밀어넣습니다. 땅바닥의 습기를 막고 뜨거운 모래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꼬마 물대새는 오늘도 바쁩니다. 열흘 뒤 고마나루를 다시 찾았습니다. 둥지 자리에 알이 사라졌습니다. 부화한 알 껍질은 둥지에서 4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물대새가 깨진 알을 풀가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새끼가 깃을 말리고 둥지를 벗어나기까지 천적의 관심을 알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여름날에는 부화한 후 2~3시간이면 새끼의 털이 마릅니다. 그때부터 아기 꼬마 물대새는 어미를 따라 걷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약 4주 정도면 날개에 힘이 붙고 성조의 몸 크기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새끼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하던 아비가 높은 경고음을 냅니다. 수컷과 암컷의 몸짓이 부산스럽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간 곳에 아기 물대새가 있었습니다. 아기 물대새는 부모의 경계 소리를 듣고 모래에 바짝 엎드립니다. 부모 물대새는 침입자의 눈길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다리를 다친 듯 뒤뚱뒤뚱 걷고 땅바닥에 엎어져 쉼없이 날개를 퍼덕입니다. 새끼 대신 다친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꼬마 물대새의 연기 행위, 의태 활동입니다. 설치 카메라 한 대를 두고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아기 물대새가 눈치를 살살 보더니 어미가 있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6월 29일) 금강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꼬마 물대새는 빗속에서도 먹이를 찾아 풀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본 꼬마 물대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유구청과 금강 본류에서 물이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강물이 모래톱을 덮었습니다. 합수부에 나왔던 두 알의 둥지도 불어난 강물 속으로 잠겼습니다. 장마는 계속됐습니다. 고마나루도 물이 불었습니다.
아기새가 놀던 모래톱도 물에 잠겼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끼가 걱정됐습니다. 새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만하루 상하류를 오르내리며 물대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에서도 물대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제부에서 한참 내려간 강변 캠핑장 주차장. 이곳에서 아기 물대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솜털이 몸에 군데군데 있는 1년생 흰목 물대새입니다. 유조는 쉴 곳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야영장을 터전으로 삼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녀석은 이런 일이 익숙한 모양입니다. 유조는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54일간의) 장마로 강물은 인간이 만든 제방도 넘치게 불었습니다. 강에 고정된 수중보는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불어난 물은 그러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 모래톱이 드러났습니다. 공주보 아래에도 넓게 모래톱이 나타났습니다. 수위가 낮아지고 드러난 모래톱은 장마 전과 달랐습니다. 강물과 모래의 경계가 완만해지며 수심이 얕은 부분이 넓어졌습니다. 모래톱 부근 낮은 물에선 다양한 생명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조개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며 강으로 향합니다. 큰 물고기를 피해 얕은 강물에 사는 어린 참마자도 피라미도 신이 나서 돌아다닙니다. 강 주변 습지 생태도 살아나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의 새끼도 보입니다. 얕은 강에 의지하는 생명들은 상위 포식자를 부릅니다. 쇠백로, 외가리, 황로와 중대백로가 풍부한 먹이를 찾아 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조류들도 모래톱에 돌아왔습니다. 최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붉은 어깨도요가 찾아왔습니다. 새끼자라가 깨고 나간 알입니다. 새끼자라도 모래톱을 타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장마로 금강에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겁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시 공주보 상류 고만하루를 찾았습니다. 모래톱이 좁았던 강변에는 볼을 만들기 전처럼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습니다. 강은 비로소 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대새가 작년에 알을 낳았던 넓은 자갈밭도 나타났습니다.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풀밭은 드넓은 모래톱으로 변했습니다. 장마로 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풀밭자리에 두터운 뻘층이 드러났습니다. 금강이 보로 막히면서 10여 년간 썩은 유기물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남은 뻘층을 따라 다시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 전 풀밭은 바로 뻘층이 만들어낸 이상현상이었습니다. 금강 모래톱에 그토록 많은 풀들이 있던 이유였습니다. 장마는 그 아픔을 씻겨냈습니다. 푸른 모래톱이 나타나자 생명을 잃고 모래로 변해갑니다. 말라버린 풀들을 툭툭 치자 힘없이 바스라집니다. 이제 이 풀들은 모래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대새가 나타났습니다. 꼬마 물대새입니다. 아직 눈가의 노란 고리띠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녀석이 분명합니다. 녀석은 겨우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깃가리를 하고 부모가 되기 위해 금강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날 물대새 유조는 날아올랐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강이 흐르면 모래톱 생태계와 수 생태계, 그리고 습지 생태계까지 모두가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강에는 수많은 생명이 약동합니다. 넓은 모래톱은 건강한 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동안 이곳 금강에서는 숱한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하고 강에는 모래톱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물대새의 생존 터전인 모래톱을 빼앗았지만 물대새는 살아남았습니다. 모래톱이 살아나 빛나는 금강에서 물대새는 내년에 다시 찾아와 대를 이어 갈 것입니다.